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 직장인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이 한 주를 버틸 수 있는 원동력, 바로 네. 좀 주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주식시장에서는 또 이 주말이 좀 어떠한 뉴스가 쏟아져 나올지 좀 전전긍긍하게 되는 이 불안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특히나 이 금요일 장 마감 후부터는 또 월요일 시장에 반영될 이런 재료들에 대해서 좀 촉각을 곤두세우는 투자자들도 있는데요. 호재가 아닌 악재에 해당될 때 더욱더 이러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이 펩트론이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는 공시를 발표하면서 시간외에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장 스탁을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펩트론은 현재 구간에서 12.59% 하락한 57,7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유상증자 관련 공시부터 살펴보시고요. 관련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은 16일 총 1,2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자금 조달의 목적은 시설자금 650억 원, 운영자금 550억 원으로 밝혔는데요.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 기존 발행 주식 총수의 12.78%에 해당하는 주식이 추가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예정 발행가는 45,450원이며 신주 배정 기준일은 9월 23일로 신주 배정 주식 수는 1주당 0.12주입니다. 여기서 미청약된 잔여 주식은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인수하게 되고요. 대표 주관사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할 경우에 펩트론은 실권주 인수 금액의 18%를 추가 수수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마감 후에 공시가 발표된 만큼 주말 내내 좀 마음 아픈 투자자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회사 측에서는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된 자금을 이제 시설 자금에 사용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이 자금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사측에서는 신공장을 건립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펩타이드 기반의 약효 지속성 의약품 생산 규모를 현재보다 10배로 대폭 늘리기 위한 신공장을 건립한다는 건데요. 이 충북 청주시 오송 첨단 의료복합단지 내 위치한 자사의 오송 바이오파크 공장 내 이 유휴부지 5,000평의 신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 미국 FDA의 CGMP 기준에 맞춰 건립하는 이 신공장은요, 연 최대 1,000만 바이알의 약효 지속성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상 3층 그리고 연면적 8,000제곱미터 규모의 최첨단 제조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펩트론은 2026년 6월 신공장을 목표로 2025년 상반기까지 9억 원을 사용해서 설계를 완료하고요. 2025년 상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는 건축공사에 196억 원, 그리고 GMP 생산설비 공사에 445억 원 등 총 6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또 펩트론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 펩타이드 기반 약효 지속성 의약품 수요 확대에 대비한 이 안정적 생산 거점 확보로 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단행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측 의견에 따르면 이 펩타이드 기반의 약효 지속성, 이 의약품 수요 확대에 따라서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펩트론 대표는 유증의 이유로 이 회사의 성장과 비전에 자신 있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펩트론 약효 지속성 의약품의 또 설계와 제조업 관련된 이 독자적인 기반 기술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스마트 대포라는 이 독자적인 기반 기술 구축한 바가 있는데 이 기술 도대체 어떤 기술일까요? 네, 아마 이름만 들으면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인지 이 감을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주사 투여 간격을 늘릴 수 있는 기술인데요. 네, 예를 들면은 주 1회 맞던 주사를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늘리게 되는 겁니다. 이 스마트 대포는요, 반감기가 짧아서 자주 주사하는 펩타이드 약물을 현재 주 1회 주사보다 투여 주기를 늘릴 수 있는 기술인데요. 주로 수술용 생분해성 실로 쓰이는
PLGA를 이 미세 구체로 만들어서 약물 전달체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생분해성 물질이 시간이 지나서 분해가 되면서 이 물질에 섞여 있던 약물이 방출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미세 구체의 원료와 함량에 따라서 1개월 제형, 그리고 3개월 제형, 6개월 제형 등의 의약품을 개발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기반으로 펩트론은 이 당뇨 비만 치료제 후보 PT403, 404를 확보했는데요. 이 각각 세마글루타이드와 GLP-1, GIP 이중 수용체에 기반한 1개월 이상 지속 서방형 제제입니다. 주 1회 지속형 주사제인 기존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요. 이 세마글루타이드와 GLP-1, GIP 이중 수용체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지속 기간은 최소 4배 이상 늘린 겁니다. 이 펩트론은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항응고제 및 급성 췌장염 치료제 등으로 쓰이는 나파모스타트에 적용하기도 했는데요. 이 나파모스타트로 이 1회 주사로 치료가 가능한 SC 서방형 제형의 개발을 완료하고 또 특허를 출원한 바 있기도 합니다. 나파모스타트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려져서 최근에 이 코로나19 치료제 활용 가능성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의약품입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 대포 기술 주 1회를 받던 주사를 뭐 주위에 한 번, 한 달에 네. 한 번 이렇게 받으면 환자 입장에선 굉장히 편리성이 더 뛰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호재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또 비만 치료제와 또 접목해서 본다면 펩트론 앞으로에 대한 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해 1조 3천억 원의 매출고를 올렸던 이 삭센다에 대한 특허가 올해 만료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이 투여성을 높이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작년 기준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으로 2022년 40억 달러 대비해서 161%나 성장을 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오는 2028년에는 1,300억 달러, 그리고 한화로는 약 180억 원 규모의 180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펩트론은 지난 6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이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당뇨병 학회에서 빅파마로부터 개발 중인 당뇨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에 텀시트를 수령했다고 게재한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기술 수출은요,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비밀 유지 계약, 그리고 물질 이전 계약, 이후가 텀시트 수령이고요. 계약 체결의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텀시트는 가계약 단계로서요. 이 펩트론이 텀시트 수령을 공개하면서 기술 수출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이 텀시트를 받았다고 발표한 파이프라인, 이 PT403인데요. 이 노보노디스크의 GLP-1 계열 당뇨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에 스마트 대포 기술을 적용한 걸로 위고비를 한 달에 한 번만 투여를 해도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아서 좋은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그래도 투자자들에게는 좀 실망감으로 안겨진 거잖아요. 네. 이렇게 유상증자 발표로 시설 자금뿐만이 아니라 운용 자금에도 유증을 조달할 금액으로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실망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용 자금을 기르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16일에 공시됐던 이 증권 신고서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펩트론의 주요 매출은 펩타이드 소재 관련 제품 55.25%와 그리고 전문의약품 44.75%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영업 손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 반기 기준으로는요, 영업 손실이 크게 확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채 비율은 64.42%로 재무 구조 또한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확충하고 또 연구 개발비를 충당할 계획이지만 이 연구 개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손실이 계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재무 안정성이 다시 악화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자본 조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해서 음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좀 재무활동을 통해서 보충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향후에도 이 성과가 부진을 하게 돼서 음의 현금 흐름이 지속되게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현금 흐름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업 손실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부채도 늘어나고 있어서 투자자분들은 좀 이런 부분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요. 이 전립선암 치료제 PT105의 승인 여부가 이 현금 흐름 개선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승인 지연이나 또 실패 시에는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계속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서 이 대표 주관사가 실권주를 인수한 후에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장내에서 매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 대표 주관사의 인수 물량이 잠재 매각 물량으로 존재를 해서 주가 상승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설명을 했으니까요. 향후 펩타이드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부분이나 또 전립선암 치료제 승인 여부 계속해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펩트론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공시 내용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펩트론은 16일 총 1,2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자금 조달의 목적은 시설자금 650억 원, 운영자금 550억 원으로 밝혔는데요.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 기존 발행 주식 총수의 12.78%에 해당하는 주식이 추가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예정 발행가는 45,450원이며 신주 배정 기준일은 9월 23일로 신주 배정 주식 수는 1주당 0.12주입니다.